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투표용지 부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임재우 기자가 사회부에서 그 취재한 기자들을 지휘도 하고 기사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대학 총학생회 중심으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시국 선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지금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고요. 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패널한테 여쭤볼게요. 2030 세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기성세대, 4050, 60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좀 감수성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이른바 기성세대로서.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막 방송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쪽팔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스스로도 그렇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야,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이를테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이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인가라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자칫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나한테 되게 중요한 권리의 하나를 포기하거나 뺏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미치니까 견디지 못하고 딱 확 들고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성세대이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사람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열받고 진짜 전 세계를 보기에 좀 쪽팔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역시 기성세대 일원인 윤희용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 선관위 그 외부 그 위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 이제 무슨 이제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데 갈 뿐이거든요. 사실 뭐 공식 멤버나 그렇게 죄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개방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선관위들이 이제 워낙 규제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90년대 이제 공무원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이제 사실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워낙 다 맞고 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제 공정 이슈로 얘기하는데 원래 처음에 공정 이슈 나왔을 때 청년들의 문제가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성까지도 중시한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에 대한 마인드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투표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돌아보면 그것은 민주주의는 어쨌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에서 그것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그 가치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안을 보게 되면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긴 하면서도 사실 100%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측면도 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면 분노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젊은이들만 요 사안이 분노하지 이 사안은 뭐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뭐 비슷한 수준의 어쨌든 분노의 감정들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크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거기 성격이 또 들어있는 것이구나, 다양한 생각들이 뭐 그런 시선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복잡 미묘한 문제 취재에서 독자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임재우 기자를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이 좀 수고를 하셨는데요. 임재우 기자, 이번에 몇 사람 정도 기자들이 투입이 됐나요?
취재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는지? 저희 지금 팀에 한 7, 8명 정도의 기자가 있는데 그중 한 대부분이 투입이 돼서 현장 취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2, 3명 정도는 붙어서 이제 계속 그 상황을 살피고 그다음 인터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초기에 약간 이게 뭐랄까요 좀 극우적이거나 음모론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좀 현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이제 기자들을 투입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은 좀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치에 좀 덜 관심이 있어 보이거나 뭐 심지어 약간 뭐랄까 정치를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청년들이 부정선거라는 어떤 표 구호를 거부하고 재선거라는 게 구호를 약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 기자들도 막상 가보니까 이게 좀 다른 성격의 집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자, 임재우 기자 본인이 2030 세대이지요? 네,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시죠? 네. 외모는 20대처럼. 네, 아무튼 네. 왜 2030 세대가 이번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왜 분노하는지. 그 여러분들이 뭐 평론가나 이제 뭐 정치인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공정성. 네. 네. 1차적인 것 같고 그 절차의 공정성, 공정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확실히 이게 젊은 층에서 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분노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약간 그 민주화 이후의 세대일수록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어떤 투표 절차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이게 일종의 약간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기본값 같은 거였는데 그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런 감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상적인 감각에서 약간 일상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 부분이 기성세대하고 2030 세대의 감수성의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윤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2030은 그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 투표 용지, 그렇죠. 선관위 관리 체제. 근데 그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입장이 더 선명하고 정치적 관여도가 높아 놓으니까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가게 되지 라는 데까지 이르러 버리니까 행동이 늦어지기도 하고 계산이 사실은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은 국민의힘 경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억수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난감하죠. 졌으면 제일 앞에 지금 머리띠 묶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그 표차보다 더 많아지니까 약간 꼬리를 좀 내리면서 문제 제기에 빠지지는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체 세대에 정말 동일한 영향력으로 미치기에는 너무 속세에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2030이 더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제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주요한 목소리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그런 강경 보수적인 극우적 성향을 가진 보수적 목소리로만 이것을 폄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이제 복잡하다는 말씀 이제 아까 드린 것 같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임재우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 그 현장 분위기에서 이 태극기를 안 들면 뭐 좌파 아니냐 이렇게 뭐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약간의 뭐 위협감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요게 시위 양상이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이 아니라 크게 바뀌어서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주말 6월 6일 7일 이전에는 좀 더 약간 부정선거론의 스피커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치 집회 성격이었다면 주말이 되면서 약간 좀 정치에 덜 관심이 있는 청년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들 사이에서는 좀 이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요 시위의 확장성을 좀 저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위협은 없었는데 근데 주말이 지나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정선거 스피커들만 남은 상황이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때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약간 프락치를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분들이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무슨 우리 경찰한테 뭐 중국 공안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시비도 걸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뭐 실제로 5.1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청 소속의 기동대 소속한 경정이 이제 시위대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네. 뭐 중국 공안 아니냐, 뭐 태무 경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무. 그런 말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뭐 그랬던 상황도 있었고, 경찰들이 약간 이렇게 뭐 시위대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막 그걸 SNS 유포를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이게 강제로 막 벗기려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짧은 영상 이제 저도 하나를 봤는데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네. 관련한 이제 짧은 쇼츠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시위 참가자가 이준석 대표 나타나니까 당신의 엄마가 중국인 아니냐, 증거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어떤 또 정보를 분명하게 사실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이제 확인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이제 편협된 한정된 정보를 갖고 어떤 이제 폐쇄된 정보를 갖고 참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들에게 이제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되는 어떤 장이 열린 공간이 좀 필요한 측면도 필요하다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좀 빠지고 2030 청년 세대들 이 공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일단 대학가로 이렇게 또 지금 확산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오늘 잠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 평일이기도 하고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좀 이제 득세하는 분위기여서 지금 이게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낮에는 약간 500여 명 정도의 이제 시위대가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약간 그 정치적인 뭔가 약간 이득이나 혹은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이 약간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약간 뭐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좀 극단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2030 세대하고 이제 개정 세대 확실히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어쨌든 2030 세대는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선거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누적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건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효율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그래서 투표용지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는 걸 전제로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행정적인 자원의 절약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봤다라는 이런 어처구니함을 사실 드러난 거고 예. 더 큰 건 뭐냐면 이렇게 누적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토대로 지금 정치권들이 다 형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현재의 책임을 당연히 지금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과실의 문제나 진실의 문제를 규정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가되 전 정치권 일반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지형이나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퇴행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네. 그러니까 여나 야나 모두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것인데 마치 이걸 뭔가 이게 뭐 정치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한쪽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듯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대로 해서 정확하게 팩트들을 차지해내되 정치적으로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한 누적된 잘못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 방안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찾겠다라는 뭐 의지나 이런 걸 표출해가지고 뭐 수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가버릴 거여서 계속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차원들의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야 예, 왜냐하면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걸 풀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의견과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정선거는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제 이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것을 이제 참여자들이든 국민적 공감대든 여야가 나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정치적 리더십 발휘해서 이 문제로 일단은 의제를 한정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일이 진행돼야지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제 주체가 나서야 되는데 거기 시위제의 주체가 대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이번은 불분명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위잖아요. 주체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상이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것을 의견을 모으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임재우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섞여서 극우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좀 있나요? 그 주말 집회에서 참여했던 이제 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덜한 청년들은 좀 억울해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이제 부정선거론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본인을 이게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했던 이제 학생 그 참가자가 있었는데 예. 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시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일요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분위기 확 바뀌면서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지금 또 그 기존의 스피커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어떤 시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자연스럽게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아까 윤희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억지로 구분이 되는 부분도 아니어서 결국은 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해외 순방가 있지만 대통령이 돌아올 때쯤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나부터 감수성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것 같아 하고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른바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공감. 네. 그게 우선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도 하나 좀 드릴게요. 세 분한테. 임재우 기자부터 좀 여쭤볼게요. 과거에 사실은 2030 세대가 이 목소리를 낸 지 오래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2030 세대에서 제기를 했고, 그걸 이른바 인국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평창올림픽 때 남북 그 단일팀을 결성을 했는데, 아니 거기 국가대표로 선발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그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고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죄송하게도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권이든 제대로 된 어떤 그 처방 노력 이걸 잘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현상인데 자 이런 부분 이거 앞으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합니다. 임재우 기자부터 좀 의견을 좀 내주실까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뭐 개인적으로. 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기능성 냉감 원단을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루나쿨 냉감 이불 준비했습니다. 에어컨의 냉방병은 막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번에 상황이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인국공이라던가 이런 상황하고 크게 이게 뭐 결이 다른 현상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기성세대들이 그런 좀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좀 둔감하다는 의식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좀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초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날 밤에 워낙 상황이 이제 선거날 밤에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이게 뭐 정확한 반응이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민주당 쪽 반응이 재선거는 없다, 뭐 재투표는 없다,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반응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가 났겠군요. 네, 그게 조금 뭔가 버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다행히도 뭐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좀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약간 청년들의 감수성하고 기성 정치권의 감수성하고 좀 이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단지 이게 시위가 이렇게 끝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지뢰처럼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장모님 좀 반성적 성찰을 좀 해주시죠. 어렵더라고요. 20대는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참 싫어하지만 20대일 때, 그래도 한 20, 30년 전쯤에 20대일 때 제일 주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선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은 공정,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공개,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내 이익이 침해받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납득할 수도 없고 용인하지도 못하는 그 세대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익이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서 실리나 실용이 가치가 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침해를 받으면은 견디지 못하고 집단화하고, 아니면 집단화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공론의 장에 자기의 의견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좀 세대적인 특성이나 좀 변화된 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정에 대한 공개, 그 다음에 그래서 혹시라도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갔다라면 공정함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필요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노를 세대를 떠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풍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 대표님 어떠세요? 무슨 뭐 댓글에 20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드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20대에 우리 20대의 이제 어떤 이 이슈를 대하는 어쨌든 이 시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단일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 30대는 단일 그룹이 아니고 다양성의 세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 사안도 부정선거에 공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거에 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 다양성이 있어서 이것을 뭐 20대가 이렇게 됐다 또 해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다양한 이제 세대라고 하는 이제 기성세대 인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되게 이제 뭐 20대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막 또 활용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양 진영에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강한데, 그것도 또 파괴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 다양성 자체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또 시혜적으로 이제 뭘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대한테. 저는 이제 그것도 실제로 이제 해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도 않을 텐데, 생색은 내고. 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뭐
투자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기회를 많이 준다든가, 뭐는 이제 이런 시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20대들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좀 연구를 사실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이 20대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가령 이제 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부동산 관련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제가 있어요. 뭐를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따라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차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청년 영향 평가제 같은 것들을 저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내놓고 그것을 의견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듣는 거. 그래서 이제 듣는 과정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주요한 것들은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다시 또 평가하는데도 참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20대가 이 사회 전체에 기성의 어떤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보면은 기성세대와 20대 분리시켜 놔가지고 20대는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뭐 시혜해줘야 될 대상이고 뭐 특별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가령 40대와 30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30대와 20대가 또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저는 그 국가 정책에 좀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시각도 이제 이런 기성세대에 또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프레임 20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그 다음에 20대가 주요한 의사결정에 어쨌든 의견들을 내고 참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과도하게라도 저는 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걸 자꾸 이렇게 특정화해서 요즘 젠지들 맞습니다. 이대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좀 든 사람들을 다 저 꼰대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양성 부분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 제가 궁금해서 형님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20대가 지금 이 투표 용지 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거죠? 재선거 전면적 재선거? 근데 제가 의외로 그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건 재선거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내걸고 있긴 하지만 재선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주체도 없고 사실 목적도 좀 불분명한 채로 이렇게 모인 상황, 에너지가 모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부정선거론을 믿고 이제 참여하는 이제 젊은층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좀 정치권이 뭔가 반응을 보여줘라, 약간 그렇죠. 훨씬 좀 우리의 어떤 목소리에 공감을 해주고 훨씬 좀 이렇게 반응성 있게 뭔가 대책을 내놔라는 그런 거가 이렇게 재선거라는 구호에 함축된 거지 꼭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고집하고 주장하는 쪽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따로 쓰셔야 되겠네요. 제가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집회가 예전처럼 이게 주체 세력이 없어지면은 저도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집회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럼 어차피 다들 생활이니까 자기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요구가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빠지는 시점이 정해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구가 정제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기득권적 꼰대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자기 생활을 쪼개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취가 되면은 또 그게 다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캠페인이나 이런 데 자기 동력이 될 건데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이런 어중간한 상황. 정치인들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요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저게 요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 초기에 아주 좋고 순수했던 생각들이 이게 형해화돼 버리는 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건들은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꼭 걱정이 듭니다.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공간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대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050은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030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오늘 같습니다. 바로 공감이 안 되네 지금. 제 형편없네요.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4050 세대가 2030을 진짜로 이해하기는 진짜 사실 힘들어요. 그 자체를 약간 2030 세대들은 좀 이해를 또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공감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30 당사자 기자로서 2030의 어떤 솔직한 목소리 전달해 주신 임재우 기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